살펴볼 때 이 사건 재판은 판결은 없는 판례를 새로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법령에도 위반되게, 법령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판시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자로 2025 고합 1010 사건 항소장이 오늘 오후 4시경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7명의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은 행위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을 했고, 특히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이 바로 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무회의 심의 결과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속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권은 국무회의라는 합의제 내부 절차에서 행사되는 직무상 권한이고, 그 행사 결과가 대통령의 결정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35부의 판단 자체의 근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헌법 제87조에 따라서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정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지,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개인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형법 제123조에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의 이 권리라는 것은 법령상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될 것을 요합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국무회의라는 합의제 기관 내부에서 행사되는 직무상 권한이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상 개인의 구체화된 권리라기보다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공적 기능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5 재판부는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대한민국 헌법과 개헌법 등 관계 법령의 문헌과 입법 취지,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국무회의 심의가 갖는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러한 권리가 나온다고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무회의 심의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오인으로 보이고, 만약에 국무회의 심의가 대통령을 만약 구속한다면 이 재판부의 판결이 타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는 점은 헌법상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적 상황적 제약 속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즉시 연락이 가능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위원들 중심으로 연락을 취했고, 그렇게 하면서 우연적으로 심의에 참여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사례가 지금 나뉘었던 것인데, 이것은 비상 상황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그 결과값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특정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심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증거도 없습니다. 실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 우리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해서 참석을 차단하거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 비상계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국무회의를 선제적으로 소집한 행위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이런 위원들에게 직접 출석 가능한 위원들에게 유선 연락을 직접 지시를 하면서 국무회의 정적수인 11명을 충족시킨 사실을 비춰봤을 때 해당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그 합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